인간관계의 분류.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의 귀엽고 천진한 모습에 매료되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이들 역시 그 점을 알고 때로 어리광도 부리고 애처로운 눈빛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얻어냅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을 이용하면 유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자연스러움은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즐겁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사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환상에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즐깁니다. 삶의 무게가 해를 거듭하며 나를 짓누를 때는 어린 시절의 가벼움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진난만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과장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마치 세상을 순수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꾸밈 없음으로 꾸미기 위해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더 엄격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신을 방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니는 매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둡니다. 항상 상냥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자세로는 아무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도 방어하려고 할 뿐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열린 자세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며 상대 역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가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매력 앞에서는 방어나 저항이 잘 안 통합니다. 상대에게 개방된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방은 쉽게 유혹의 주문에 걸려듭니다.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우쭐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면 근거 없는 칭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첨꾼에게 속지 않으려면 자기 내면의 정직함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학대를 당해도 웃으면서 비굴하게 구는 사람 또한 아첨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주의자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낡은 도덕관을 가지고
자신의 도덕 원칙에 상대를 복종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 할 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포용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필요 없는 비판을 받기 쉬우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성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개방하지 않을 뿐더러 손해를 감수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인색함은 인간의 기질 가운데 가장 나쁜 기질입니다. 구두쇠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모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찮은 것을 나누어 주고도 마치 엄청난 자선을 베푼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늘 베풀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베풀어도 곤란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면 본인도 힘들지만 마치 상대방을 돈으로 사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소심한 성격은 지나치게 강한 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상대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관계를 위한 자신의 시도가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한참 고민합니다. 유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담성입니다.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상대가 멈추어 생각할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도 소심한 성격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눈빛, 행동, 외모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대개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지루해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수다쟁이의 심리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해 줄수록 오히려 증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누군가를 유혹을 하려면 우선 말을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민한 사람은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게 되면 마음이 금세 예민해져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습성은 큰 걸림돌입니다. 상대가 과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를 주제 삼아 가벼운 농담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두 웃더라도 그는 결코 웃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과민한 성격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거든 과감히 제거하길 바랍니다. 과민한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성격이 속된 사람은 옷차림이나 행동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려 댑니다. 이런 사람은 자리나 상대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서 이런 성격을 발견하거든 신속하게 제거하세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치 있고 꾸밀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응석바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은 늘 심심해하고 마음을 잠시도 한 곳에 두지 못합니다. 이들은 친구도 자주 바꾸고 직장도 자주 옮겨 다니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하려면 늘 새로운 즐거움을 줘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데려가고 멋진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보여줄 부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응석바지는 일단 유혹에 걸려들면 급속히 의존하기 때문에 즐거움만 안긴다면 다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응석바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늘 왕처럼 받들어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마치 한 편의 비극에서 주인공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극을 원합니다. 이들은 늘 불만족하는 가운데 고통을 즐깁니다. 고통은 이들에게 쾌락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정신적 학대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런 유형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오랜 관계를 지속하려면 계속해서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새로운 환상을 좇아 자신을 송두리째 던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루한 일상에서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매체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들이 즐기고 있는 모험, 부와 행복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누구에게나 끊임없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유혹의 언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고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유혹의 말은 가급적 모호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듣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말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유혹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상화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작지만 다채로운 물건들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은 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사려 깊어 보이는 선물은 유혹자의 속셈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석이나 예쁜 가구, 화려한 색깔의 옷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유치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보다는 작고 예쁜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유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허영심을 부추기는 데는 말이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만큼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올바른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입에서 나간 말은 구속력이 없으며
잊혀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을 하듯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상하려 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점을 감추려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거나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점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질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무조건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경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본심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더 우월하고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서서히 신뢰를 쌓으면서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서슴없이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그저 착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백의 내용이 굳이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보상 심리나 공상을 통해 성공과 로맨스로 가득한 삶을 꿈꿉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유혹을 기다립니다. 과거의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재현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면 어렸던 시절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추억은 대개 부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부모처럼 대해준다면 상대는 어린 아이처럼 의지해올 것이며 강한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다정해야 하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보이는 것도 호감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